그 학습지 물리 다 내는데 지하기다 생지 받아요. 제가 출력할게요. 올라가. 자, 생지 필요한 사람들은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리 다 푼 거 확인받고 받아가십시오. 물리 다 내는 거. 네. 필요한 사람 누구죠? 몇 개 복사해보면 돼요? 2명? 오케이. 자. 자, 오늘은요. 경기국가고 기출문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는 중이에요. 물리 문제는 경기국가고 2년 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국가고는 물리 문제가 그때 2개, 이번에도 물리 문제 2개였죠. 물리 문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물리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중. 그리고 문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국가고에서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2문제는 다 못 내고 한 문제만 드렸습니다. 한 문제만 드려서 그거를 좀 풀어봤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물체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되는 현상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바꿔서 내신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 전자기 유도를 문제예요. 프로그램으로 잘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경기국가고가 문제를 잘 냅니다. 사실은 과거 문제들이 다 좋습니다. 인천, 세종하고 한성 빼고는 문제가 다 좋습니다. 세종하고 한성 세종하고 한성 문제가 제일 안 좋습니다. 20개의 과거 문제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제주가 보다 안 좋아요. 한성하고 세종이고 제주도 문제가 안 좋은 전체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단위를 빼고 밑에 표에다가 단위를 넣거든요. 그래서 표에 있는 단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평균 속도와 사실은 순간 속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간에 걸린 시간이 0초부터 0.1초 0초부터 0.1초까지 0.1초에서 0.2초까지 0.2초에서 0.3초까지 0.1초에서 0.4초까지의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증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만 지구와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면 0초부터 0.1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2mm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0.4가 나오고 그 다음은 0.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네요. 0.4, 0.6, 0.8이 나와서 이게 밀리미터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 속력 단위를 미터/초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겁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물리가 아니고 수학인데 단위 환산하는 과정에서 겁나 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0.002 0.004, 0.006, 0.008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이 속력은 누구의 속력입니까? 각각의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각각의 시간에 뭐예요? 평균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라는 건 어떤 순간의 속도인데요. 사실은 어느 순간입니까? 절반 중간. 얼마입니까? 0.05. 0.05초인 순간의 속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도는 언제 겁니까? 0.25초고요. 얘는 0.25초고요. 0.35초인 순간의 속도가 이거라는 거지. 0.4초 속도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래프를요. 이 학교에서는 그 그래프도 그린 거 봐봐라고 하셨었는데 이 그래프 어떻게 볼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어떻게 볼까요? 이거?
주환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니? 주환이가 와서 이거 말이 안 돼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1초일 때에 비해 2초일 때 면적이 4배 커져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그렇죠. 4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건 여러분들이죠. 왜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거 초속도가 0이 아니잖아요. 0초일 때 속도가 0이 아니잖아요.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찍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유낙하하는 과정에 어떤 순간부터 찍어서 0.1초 간격으로 계속 그 순간부터 찍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초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속도를 빨리 구해보시면 되겠죠? 빨리 구해. 왜 날 봐? 왜 빨리? 그러니까 4배가 될 수 없어요. 얘 초속도가 0.001인 순간이에요. 얘요 0.05초일 때 속도가 0.002거든요. 근데 봐. 0.15초일 때 속력이 0.004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0.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 증가하니? 0.002야. 0.1초 동안. 그죠? 0.002 증가해. 그러면 0.1초, 0.05초 동안은 속력이 얼마 증가했는데 0.001 증가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05초 걸렸기 때문에 속력 증가가 0.001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0.002가 됐으니까 얘는 순간 속도가 0.001초인 순간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져가잖아. 이해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초속도가 0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과정들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단순하게 풀지 않고 생각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경기국가고입니다. 경기국가고 문제를 되게 사고적이 있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려보시면 됐죠? 중간에 이제 잘랐다고 치고 0.25초일 때도 있고 더 그리면 0. 우리가 뭐한 0.23초, 35초인 순간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속력이 0.06이고 이때 속력이 0.08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0.05초 지난 후에 0.4초일 때 순간 속력 얼마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0.009예요. 라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0.009입니다. 라고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도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도 하시고요. 분가속도 운동이 무조건 초속도가 0인 상태로 찍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분가속도 운동이라도 초속도가 맞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운동이 이렇게 되고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점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동안은 거꾸로 이제 정기 회로 파트를 거꾸로 파이럴 기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운동 파트 왔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요일날 한 번만 더 물리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토요일날 시험으로 갈 거잖아요. 목요일날 오는데 목요일날은 생물하고 화학 하실 거라서 이제 물리는 수요일날이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담으신 모든 것들 다 담아드리고 싶어서 한 바퀴를 쭉 전체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기출문제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 행성의 가속도가 얼마인지도 구해볼 수 있고요. 가거리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새끼들이 또 틀릴 수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잡아내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잡아드렸으니 집에 가서 한번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생아 우리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힘입니다. 그렇죠? 그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바뀌는데 변화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빠방이죠.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변화
변화시킬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나 빠르기만 바뀌게 할 거야. 나 방향만 바뀌게 할 거야. 나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거야. 뭘 조절하면 됩니까? 힘의 방향이죠. 힘의 크기하고 무관하죠. 그랬을 때 빠르기만 바뀌게 할 때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하는 거고,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는 거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다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2번에 전자기 유도 집어넣어 드렸죠. 그렇죠? 자, 거기에 미크로선이 있고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물체를 자석으로 보자. 그러면 이 자석이 지금보다 더 느리게 떨어지려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감소시키면 되니까, 기울기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짜임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체의 질량, 중력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에 추가된 힘이라고 하는 뭘 만드는 거니? 자기 역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기 유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코일을 통해서 자석을 떨어뜨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더 느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설계해봐 이거예요. 더 느리게. 재료는 무한히 줄게 라고 써져 있어요. 전원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네, 전원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니까 전원장치는 불충분해도 있는 거예요. 전원장치 없이 없다더니. 네,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랑 더 촘촘하게 남아요. 되죠. 이 자기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촘촘하게 감아라 도 되고요. 이 미크로선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감아도 되죠. 그죠? 여러 개의 미크로선을 통과시키면 한 번의 자기력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자기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이 촘촘하게 감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기서 더 느리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더 느리게 하는 방법. 도선 길이.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감는 수를 촘촘하게 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죠? 해봉이는 여기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의 저항도 만들어요. 그게 이 문제의 의도와 같은 의도지만 틀린 거 아니죠? 틀렸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휘는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다음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추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지구과학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 다 쓰셔서 물리 추가 문제를 2명인가 3명밖에 제가 못했었는데 제가 한 추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차피 지구보다 중력이 작은 곳이에요. 그럼 지구도 중력을 작아지죠. 크기는 똑같은데 지구의 질량이 작아져서 지구의 중력이 줄었다고 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화학의 관점에서, 물리의 관점에서 중력이 작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지구에서의 현상들을 설명해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주한이는 되게 나름 되게 예쁘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방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상상해보자. 아까 서윤이도 되게 예쁘게 대답을 잘 했었는데 지구의 중력이 작아져.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변화 그거가 기압이 내려가요.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건 지구의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를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대단히 많은 공기들이 우주로 이탈할 거야. 그러면 지구의 공기의 양은 희박해져. 그럼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공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압이 감소해. 기압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서윤이는 아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니? 그래서 얘기해봐. 기억이 안 나요? 면접관에서 했던 그 강의실 안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당황하시니까. 자, 첫 번째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되니까 화학적으로 배운 게 뭘까? 소리줄. 끓는 점.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뭐해지니? 그래서 물질의 끓는 점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 끓어요. 끓일 수 있네요. 기가 끓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봐야 돼. 그동안은 따로따로 배웠는데 이제 물화생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네 문제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열린문항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첫 번째는 공기가 이탈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질 거고 그 기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적인 게 가장 먼저 생각이 저도 났어요. 끓는 점이 낮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학에서는 끓는 점의 변화. 또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용해도요. 기체의 용해도가 뭐합니까? 내려가요. 감소하죠. 기체의 용해도는 암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네요. 그럼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죽어요. 내 생태계를 급격히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산소의 양이 줄어. 하지만 난 살아야 돼. 적응해야죠. 적혈구를 진화해야죠. 그러니까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혈구의 수치도 증가할 겁니다. 지금부터 살아나려면. 그리고 폐 표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요. 훨씬 넓혀야죠. 더 죽으면 많이 죽어요. 진화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아져요. 한길의 힘이 줄어드네. 그러면 뭐가? 맞아요. 화성인은 지구인보다 키가 만약에 화성인 존재하는 거예요. 키가 훨씬 크겠죠. 부럽다가 아니고 새끼야. 왜 큰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썩을놈의 새끼들아. 생물학적으로 아까 생물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지구의 중력이 작아지면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혈액 순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혈액 순환.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근데 중력이 작아지면 올라오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럼 펌핑을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올라와요.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훨씬 더 빨려요. 줄어들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식물들의 생장량도 증가할 겁니다. 이걸 위까지 끌어올릴 힘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힘으로 더 높이까지 끌어갈 수 있는데 식물 동물이 훨씬 더 길어지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도 말씀하셨고 아까 둘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아마 두 사람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 위치에서 돌려면 속력을 줄여야죠. 중력만큼 원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돌고 있으니까 속력을 줄여야죠. 근데 주한이는 속력을 똑같게 하려면 인공위성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멀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급격히 작아집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줄어들어요. MGH에서 G값이 훨씬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력 발전 같은 거 하잖아요. 발전량이 훨씬 더 감소할 겁니다. 에너지의 전환 안에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뭘까요? 변화되는 게 중력이 작아지면 밀도와 부피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거기가 하늘인 이유는 지구에 뭐가 있기 때문이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위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 아래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대단히 잘 일어날 수 없어요. 뭘까요? 대류. 대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함선풍이 훨씬 더 약해질 겁니다. 대류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기 대순환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열적 평형이 안 잘 돼요. 안 돼요. 적도는 훨씬 더 더워질 거고요. 극지방은 훨씬 더 추워질 거예요. 주의가 좋아요.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까 히라쌤이 화성이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열적성은 잘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의 치기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일어날 수는 없을 거야. 마치 중력을 급격히 줄여놓으면 우주와 같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서 촛불을 켜면 금방 뭐랄까? 만약에 중력이 엄청나게 작아지면 금방 꺼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요. 이건 알겠죠? 그죠? 이건 이해하시죠? 다른 질문이요. 괜찮습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오류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고 문제에서의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들이 조금 필요하다. 능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 하나만 잘못 읽어도 대단히 삐걱거릴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 뽑는 학교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불쌍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엄청나게 미래 탐구에서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키워놨습니다. 1년 동안. 1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수학과 과학적 학습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대신에 국어와 영어의 학습력은 이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 생각하는데 수학과학적 능력은 어디 가도 안 떨어지게 했고요. 면접 점수 그 정도 돌리면 이 이글에 있는 어느 학원에 있는 아이들 수가도 잘 키워주신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하면 되죠. CMS 레이턴 저가 있는 100% 합격하자. 많은 거야? 나도 조정수 말씀도 있어. 또 선생님 무슨 만점인데요? 제 수강 빼고 어차피 내시는데 ABCD 배우는 ABC를 받아봤어요. 당연하지. 네 번밖에 안 하는데 ABC 정도 받아봐야지. 반수. 민남균.
왜 이게 같은 거지? 왜 이게 같은 거지? 잘 봐요. 나랑 똑같아. 형아 너 몇 점이냐? 최주환. 내가 이겨. 선생님 저 9점.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못하는 짓 했다는 거 이제 두 문제 CBS 자, 우리 들어갈 거야. 영상 찍어서 오늘 조용히 해. 어이. 나 수업 풀이 안 한다. 똑바로 안 하죠? 네. 자, 날씨 파트 다 까먹었더라고요. 일단은 기단 뭐 책이 다 있지만 왜 모르는겨? 자, 우리나라 주변에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여기가 오츠크의 기단이에요. 여기가 양지강 기단이에요. 전혀 얘네 둘 크기보다는 얘네 둘 크기가 더 커요. 에이. 그러면은 얘랑 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더 작아. 사실상 얘가 좀 더 커. 조용히 하시고 얘가 왔다가 버리고 간 새끼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봄, 가을에 전형적인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은 누구다? 양지강이다. 왜? 앞으로 나눴어요. 얘는 살짝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아니 이게 안 볼래? 왜 양지강 기단? 얘가 더 제일 작아. 그리고 양지강 기단에는 이동성 고기압이나 저기압에서 작은 애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없어. 근데 왜 얘가 주된 영향을 끼칠까? 다 나와서. 편서풍 때문이야. 편서풍 때문에. 그치? 예.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칸을 만들어 놓고 무슨 기단이 영향을 끼치고 이거 다 기억나죠? 이거 다 어느 정도 알면 편해야 돼.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 그다음에 니카코마리로 얘 좌우 대칭 똑같아요. 얘가 작아. 그리고 얘가 시베리아. 그래서 이 오츠크 기단이 양쪽에 되게 작은 규모로 존재해요. 얘보다 더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잘 오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은 주된 이제 기단 자체가 얘가 물러나면 얘가 오는데 얘가 오는 동안에 얘가 밀려나가는 거죠. 그 틈새에 얘가 잠깐 내려와서 얘랑 만나는 게 장마전선이잖아. 그러니까 기단이 형성되고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 기단에 스토리도 있다고요. 그냥 갑자기 딱 오는 게 아니라 편소풍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왜 그 사이에 살짝만 오는지, 얘가 주된 봄에 영향을 끼치다가 얘가 오면서 밀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틈 사이에 살짝 내려와서 장마전선이 그때 생기는 거다. 그치? 예, 끼어들기지, 끼어들기. 근데 왜 장마전선이 얘랑 얘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거나 얘랑 얘라고 하는 애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각 기단들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어느 계절에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는지 이 표,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이 그림 이거를 좀 숙지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장마전선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봐봐. 장마전선은 이 빈틈 사이에 내려왔는데 얘가 밀고 올라가요.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거 얘가 밀고 올라가서 생기는 게 전선이잖아. 그러니까 파워력은 얘가 더 커요. 근데 이제 찬공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측면에서 볼게. 우리나라에 여기 측면에서 관측자 시선이 이쪽이라고 친다면 여기 이제 물 위에 이제 대륙이 있다고 쳐. 그럼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이고 여기가 오츠크 기단이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 따뜻한 공기가 얘랑 이제 접촉해서 만나는 전선이 수직으로 있지 않죠. 얘는 차가워서 밑에 깔려 있는 애고 얘가 올라가면서 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게 올라가는 애가 얘 접촉하는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접촉하는 공기 양이 많진 않아. 접촉하는 공기가 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가 아니에요. 냉각은 맞는데 상승해서 단열 팽창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전선을 했어. 그러면 전선 두 공기의 접촉에서만 구름이 생기냐고. 그럼 여기에만 구름이 있어야지. 장마전선은 올라간 이따만한 구름이 생기는 건데 접촉 부위에만 냉각이에서 생기면 되게 조그마한 구름이 생기잖아. 말이 안 맞잖아. 주된 거는 상승이죠. 상승. 구름을 그렇게 했는데 응용해서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눈을 얘기했잖아. 선생님 저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얘기를 안 해줘 나중에. 그럼 떨어진 애들이 꽤 많아. 왜? 답은 맞았는데 설명이 다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나는 알아가 아니라 내가 대답한 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러 오든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한 거 있으면 내가 뭐 오류를 범했구나. 원리 설명에서 부족한 게 있구나. 확인하고 총정리를 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해.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으로 커다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게다가 북태평양이라는 수증기가 얘보다 훨씬 더 습도 절대적인 습도도 높고 상대적인 습도도 높은 편이야. 얘는 절대적인 습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습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절대적인 값이나 상대적인 습도 자체가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전형적인 한여름이 돼도 비가 안 와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빨래가 잘 안 말라. 온도가 높은데도 얘 자체가 뭐가 높아서 상대 습도 절대 습도가 높아서 한여름에는 어떻게 돼? 빨래가 잘 안 마를 때도 있어요. 습도가 높아서 눅눅한 냄새.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절대적인 습도도 크고 얘는 포화수량도 높겠지만 절대적인 습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훨씬 더 습도가 높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장마전선의 두 기단 이름은 꼭 명시야. 이건 기본 지식이잖아. 그리고 이 장마전선에서 저번에 한번 해줬는데 얘가 만약에 장마전선이라고 구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전선이 나왔어요. 이게 전선이잖아.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고 통합과학에도 나올 만한 법한 내용인데 구름 지역이 A 지역에 있을까 B 지역에 있을까? B 지역에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온대성 저기압 할 때 찬, 따찬 기억나죠? 예. 그리고 전선 기준으로 이렇게 공룡대가리 여기가 강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강수구역. 모든 전선에 찬 공기 지역에 구름 생기고 강우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얘도 여기 전선이 아까 얘기했죠. 태평양 기단하고 오츠크 기단이 만난 전선이 처음에는 그냥 뭐 수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타고 올라가면 전선은 밑에 있는데 전선면이 찬 공기 쪽으로 눕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구름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긴다고. 무조건 찬 쪽에 구름 생긴다고. 얘가 따뜻한 공기 북태평양 기단, 찬 공기 오츠크 기단. 여기가 강수구는 강우구역이야. 알겠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다 물러나서 올라간 후에 기온과 습도를 물어봤어. 비가 일단 내리기 전보다라고 힌트를 줬잖아, 출제자가. 장마, 비가 오기 전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해달래. 그럼 장마전선 지나가면서 비가 왔겠지. 그럼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 절대적인 습도가 많아지죠. 그럼 비를 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증기가 없어졌어요. 말이 돼? 올라간 너무 쉽게만 구름 만들 때 소비됐지. 여기 있는 애만 비를 내렸지. 여기 오고 있는 애는 올라간 적 있어 없어? 구름 만든 적도 없어. 원래부터 습도가 많다고. 답은 맞았어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응?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 명확지 않으면 점수 다 안 준다니까. 비가 다 내리고 실제 수증기량도 많아지고 얘 자체의 공기도 습도가 높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 당연히 기온은 얘보다 높겠지. 알겠죠? 예. 기온이 높으니까 비가 다 내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줄었다. 예.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높아졌는데 수증기량이 더 줄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완전 잘못 짚은 거죠. 아니 구름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구름 위주로 문제를 많이 냈고 구름과 관련되는 거는 시험도 잘 나오지만 이게 여행 갔더니 뭐 제주도로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장마가 와서 바깥으로 한 번도 못 나갔다. 뭐 짜증내는 지문이 쭉 나와.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더 눅눅하고 습했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왜 그런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선이나 이 기단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지? 예.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가 질문에서 야 편서풍과 관련되는 기상현상이라든가 날씨 관련되는 거 써달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잘했죠? 뭐 있나? 편서풍하면 제일 기본인 거는 뭐야? 온대성 저기압이 북서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북동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여기는 날씨 변화가 생기는 거. 태풍. 네, 태풍의 이동 경로가 포물선 경로인데 시계예요. 반시계. 왜 그런 말을 하죠? 예, 지구과학에서는 태풍은 이제 교과 내용에선 빠졌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포물선 궤도로 지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태풍 때 되면은 일기예보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죠. 편수풍경에 이렇게 치우치는 거, 포물선 궤도. 그래서 얘 날씨 변화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지역에 풍향 변화를 추가로 물어봤어요. 자, 아까 공룡대가 얘기했잖아. 찬따찬해서 뜨거운 거 처먹고 열받아가지고 찬 공기 들여마시고 입다물고 뒤진다. 기억나죠? 네. 그럼 이렇게 풍향이 바뀌는데 한 지점으로 바람이 부는 화살표를 다 중심으로 다시 평행 이동시키면 1번, 2번, 그 다음에 얘 갖다 붙이면 3번. 왜요? 시계 방향인데 다 한 거예요. 온대성 저기압은요. 수능에서도 통합과학이라든가 지구가 원해서 밥 먹듯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 반시계. 이게 네. 그러니까 시계로. 시계라. 그치? 예. 이렇게. 그럼 편서풍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야 예전에 나왔어. 편서풍 관련된 거 날씨. 자 편서풍과 관련 있는 속담도 있고 날씨 속담도 있고 우리가 그때 주말 그 구술 면접할 때 해줬었잖아요. 이렇게 매번마다 프린트 한 장씩 나눠준 거. 거기 찾으라고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가장 기본되는 거는 온대성 저기압이 예, 이동 경로, 이동 방향이 어디서 어디가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 내지는 그냥 북동진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로 인해서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날씨 변화가 생긴다. 그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진행 방향, 온대성 저기압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지역이 풍향 변화가 어떻다? 지금 방금 한 거. 시계 방향이다. 그치? 예. 그래서 이거랑 관련되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해물이나 달무리가 보이면 비올 징조다. 그럼 해물이나 달무리는 어디 있는 애다?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애다. 그러니까 온대성 저기압은 이제 하도 이건 지식적인 거라서 안 해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혹시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딱 자르면 지표면에 대해서 얘가 한랭전선, 온난전선. 여기가 구름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구름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고도에서부터 생기지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의 두께가 얇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예, 기압이 낮아지니까 실제 수증기량도 어떻게 같이 작아지겠죠. 그치? 그럼 아무리 얘가 온도가 하강해서 과포가 돼서 이만큼 응결이 되더라도 실제 수증기량은 밀도가 작아서 적어요. 적은 양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구름이 희박하게 있거나 얼음 결정이 아주 이렇게 작게 있을 경우 태양이라든가 달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뽀얗게 보이는 이 테두리가 뽀얗게 보이는 그 해물이 달무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구름량이 적으니까 아무리 뭐 이게 전선 앞에 들어 비가 올 확률이 적으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애들이 한밤중에 보름달에 뽀얀 동그라미가 보이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비 올 징조다. 여기 두께가 많아야지 비가 올 징조는 구름량이 많아야 되니까. 그지? 예. 이거가 이제 온대성 저기압하고 관련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지? 온난전선 앞 말고 그 소나기. 예. 한랭전선 뒤. 한랭전선 뒤에 구름이 무슨 구름이에요? 저근형 구름이잖아요.
저근형 구름 이거랑 관련되는 거는 얘가 해물이나 달무리처럼 무지개에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면은 무지개가 관련돼서 나올 거야. 무지개. 그치? 예. 왜냐면 저근형 구름일 때 무지개가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치문형 구름일 때보다는 저근형 구름이 지나갈 때 통과하기 전에 구름이 이렇게 무지개가 더 잘 보여. 이유가 뭐지? 구절대 높으니까. 높으니까. 다시 난 다 해줬어요. 얘들아. 무지개가 잘 관측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발수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뭘까요? 물방울이 많아요. 물방울이, 그렇지. 물방울이 많아야 돼. 왜? 구름 입자 하나가 무지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모여서 겹쳐 있는 애들이 겹치고 겹쳐서 진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해물이랑 달무리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구름량이 적은 애들이 만든 무지개는 희박하니까. 그쵸? 희박해서 안 보이는 거야. 오로라에 이게 뭐지? 그 녹색빛의 오로라 위에 핑크빛 오로라가 있죠. 근데 너무 희박해서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풍이 세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그 빛이 진해지니까 그때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많아야 돼. 그러면 치문형보다는 뭐야? 저근형이지. 저근형이 물방울량이 훨씬 더 많잖아. 저근형. 그 다음 또 물방울의 크기가 어때? 커야 돼. 물방울의 크기가 클수록 산란보다는 어때요? 굴절이나 이 안에 들어가야지. 물방울 안으로 들어가서 굴절과 반사를 통해야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난반사 또는 산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구름일수록 어때? 까만 게 아니라 하얗게 보이잖아요. 입자가 작으면 난반사나 산란을 더 많이 해서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 물보라, 빙수, 얼음보다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입자가 작을수록 산란을 더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방울 입자가 크면 산란보다는 굴절, 이 안에 반사까지. 그리고 구름 알갱이 안에 빛이 들어갈 때 굴절하고 반사할 때 이 반사량이 100%일까? 통과되는 있어 반드시. 그리고 여기는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 여기도 뭐가 있어? 반사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굴절된 빛이 반사된 거 빼고 들어간 애만 다시 또 여기서 또 통과된 거 빼고 적어요. 그러니까 물방울 양이 크고 개수도 많아야지 어떻게 돼요?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물방울, 구름하고의 조건에서 좀 다르지만 환경 조건, 주변의 날씨가 어떨수록? 맑을수록.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도 무지개가 있을 수 있고 비 온 후에도 무지개가 있을 수 있지만 비 온 후에도 우리가 무지개를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맑아서죠. 먼지 같은 걸 다 제거해 주니까. 그잖아.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무지개 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진 경우일 때 우리가 무지개를 잘 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원래 무지개는 하나야 N개야. 예, 무지개 안에 계속 많죠. 근데 안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온 애들, 얘가 또 다른 2차 물방울 속에서 또 무지개 만들고 여기서 반사되지 않고 나간 애가 또 무지개 만들고 해서 N차가 나오는데 N차일수록 어떻게 돼? 여기서 들어간 양에 반사된 거, 투과된 적은 양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는 어떻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쌍무지개를 못 보는 확률이 큰데 소나기 내리고 나서는 쌍무지개가 잘 뜨는 이유도 바로 이거야. 잘 보이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무지개도 들어가 보면 기상현상에서도 거의 광학이야, 광학.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나왔으니까 한 번만 다시 이건 안 적어줄 거야. 자, 오전 무지개는 이거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편소풍과 관련된 거 두 번째 무지개로 한다면 오전 무지개랑 오후 무지개로 나눌 때 오전 무지개가 비올 확률이야, 오후 무지개가 비올 확률이야. 오전 무지개죠. 오전 무지개는 구름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는 거죠. 오전에 태양은 동쪽에 있고 구름대는 서쪽에 있으니까 편서풍으로 서쪽에 있는 공기가 온다. 그지? 오후 무지개는 태양이 어디 있다? 서쪽에 있으니까 이 구름대는 동쪽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긴다. 지나간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잉. 그죠? 예.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또 편소품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이거 아까 태풍이 이동 경로도 다 있고 태풍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여기는 무역풍되고 무역풍을 지나서 우리 중위도 지방으로 올라올 때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코너링 돈다, 포물선으로 바뀌는 건 편소풍 때문이고 그런 거 온도풍은 되고 그죠? 태풍의 이동 경로 온대성 저기압의 이동 경로랑 거의 같은 거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노을이죠, 노을. 노을도 있죠. 네, 그래서 오후 노을은 그러니까 저녁 노을은 맑을 징조다, 흐릴 징조다. 맑은 거. 맑은 거죠. 예. 무지개랑 다르게 노을이라고 하는 건 태양 앞에, 태양 쪽에 먼지가 많을 때 생기는 거니까 건조하다, 습기가 없다, 맑을 징조. 근데 오전 무지개는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아니라 오전 노을은 잘 안 나와. 요거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은 농후하니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편소풍과 관련 없는 날씨 그 속담 같은 거 쭉 적어줬잖아 그때 표. 네. 뭐뭐 있었지? 물고기가 자꾸 물 수면 위로 주둥아리를 내밀고 뻐근거린다든가 개구리가 막 울면 비 오는 거. 그쵸? 다 비오는 징조죠? 근데 그거를 답을 맞았다고 좋아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 과학적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 뻐근거리면 당연히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사실 비가 온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저기압이다. 그거죠? 왜? 기압이 낮아지니까 용도 쓰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개구리가 우는 것도 비올 징조다 하는 이유는 저기압 플러스 저기압인데 만약에 습기가 안 높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얘 잘 안 나올 거야. 피부 호흡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말라 삐뚤어지니까. 그러니까 습도도 적당히 높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얘는 나와서 오겠지. 그죠? 예.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또 있나? 날씨와 관련되는 거. 제비가 낮게 나는 거. 그다음에 잠자리가 낮게 나는 거는 뭐 습기 먹어서 낮게 나는 거나 뭐 벌레 잡아먹으려고 낮게 나는 거 다 기억나죠? 그거는 안 할게요. 요 정도 소통과 관련되는 거 정도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아니 뭐죠? 대기문제에서 질문 있냐? 12번. 잠깐만 12. 잠깐만 나 시험 좀 줘. 이거 아니 대기 문제가 이거? 대기 문제 12번 정도 하는데 나한테? 이건 대기 문제가 아니야. 대기 12번이요? 12번 누구의 질문? 예, 뭐? 답이 뒤에 틀린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니, 답이 이해가 안 가요. 답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영재학교 문제인데 12번 답? 근데 아니, 답이 네네. 답이 오타날 수도 있거든요. 몇 번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2번에 뭐? 이거 답이 틀린 걸 답이 틀렸을 거예요. 풀이가 없으니까 다시 해볼게. 자, 12번 A, B, C, D를 봅시다. 이것만 하고 갈게 빨리. 이게 실험 1이고 실험 2네. 여기서 용기는 여기는 공기, 물 똑같아. 공기, 물, 한 연기. 자, 근데 얘는 압축, 팽창, 압축, 팽창. 그리고 여기서 응결이라는 거는 뭐다? 한 곳에서만 응결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응결이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는 팽창되는 거, 단열 팽창하고 뭐가 있어야 돼? 응결의 조건, 응결 해계, 유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1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 지금 팽창 이거 쓰지 말고 여기는 압축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돼? 상승. 얘는 단열 팽창에서 하강. 상승, 하강.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시정장치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단 팽창 수축 시 온도 변화는 동일하다고 보자. 자, 1번 A에서 D까지 상대 자, 지금 얘가 같은 상태인데 봐봐.
같은데 얘가 추가된 건데 얘가 추가로 돼서 뭔가 뭐 기압이 달라지거나 하는 거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럼 똑같은 상태라고 할게요. 그럼 압축이면 어떻게 돼요? A번 같은 경우 압축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뭐야? 1kg당 수증기 양이니까 얘도 약간 올라갈 거예요. 와우. 근데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하는 중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압축당하면 수증기압도 어떻게 되니까? 들어가요. 증가하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A겠네. 그 다음에 팽창이니까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팽창하면 수증기압이 떨어지고 봐봐. 우리가 실제 수증기량 있죠. 실제 수증기량을 고등으로 들어가면 절대습도라고 해요. 절대습도는 단열 팽창 때문에 수증기압이 어떻게 돼요? 다운돼. 수증기압으로 실제 수증기량을 측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이 Y값이 이게 아니라 대학교 교재에도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해. 수증기압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야. 그러면 지금 B는 팽창이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얘도 수증기량이 감소해. 근데 얘가 뭐 한 곳에서만 응결이 됐다면 똑같은 조건인데 응결액이 있는 D만 응결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A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B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얘 B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같은 조건이랬으니까. 근데 그 그거죠? 연기랑 응결액이 없으면 그냥 가포화 상태로 머무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D부터 할게. 똑같은 팽창이니까 D는 여기서 응결을 하겠지. 응결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게 D야. 그 다음에 C는 연기를 넣는데 압축을 했어. 그럼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C. 답이 틀릴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1번이 뭐냐? 상대 습도를 비교하래. 자, 얘는 100%고 얘는 100% 이상이야. 가포화야. 그래서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C 같아. 뒤에 있는 거 무시해. 답이 틀릴 수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AD의 기온을 비교하시오. 자, 기온. 얘가 똑같으니까 연결하지 않으면 AC는 똑같아. 온도가 제일 높겠죠. AC는. 그래서 AC는 지금 같아. 그럼 얘는 이제 팽창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 근데 얘는 온도가 이만큼 내려가. 얘는 이만큼밖에 안 내려간 이유가 있어. 응결열이 방출하잖아. 미안해. 그러니까 응결열 맞잖아. 액화열 방출.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덜 떨어져. 이해? 예. 그래서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고등부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온도는 누가 더 높으냐? D 다음에 B가 되겠죠. 됐지? 예. 그 다음에 3번. A, D의 이슬점을 비교. 이슬점은 그 Y값만 다 보면 돼요. AC가 같겠죠. 그리고 이슬점은 지금 B가 더 많죠. 아직 응결례가 없어. 이렇게 바뀌겠네. 뒤에 또 있냐? 없어요. 네, 요거 뒤에 다 틀렸을 것 같아. 맞지? 질문 잘했네. 그냥 넘어갈 뻔했네. 질문. 됐어? 그럼 너는 네 생각이 맞은 거지? 그치? 연수. 네 답이 맞는 거지? 미안해. 오답 못해요. 자, 그럼 질문 또 있니? 다른 거? 얘기문제 해줄 게 오늘 있었었는데. 뭐야? 없냐? 질문? 연수. 네? 아까 질문 중에서 누가 이상한 일? 쌤 저 이상한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였지? 아까 다 점수를 매겨놓은 건 아까 거든요. 뭐였더라? 너는 일단 시베리아라고 했잖아. 그거는 이거는 추가 질문가 이상하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다음 뭐가 있지? 실제로 보고 싶은 물 상승이 잘 돼가지고 터진다고. 아무튼간 애들이 5개념을 갖고 얘기한 것 중에서 장마전선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를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만나서 접촉해서 하는 건 5개념이야. 상승기류가
우리가 반드시 전선에서는요. 전선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는 창공기랑 경공기가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밑에 있는 원인이고 주된 원인은 사무승이에요. 알았죠? 네, 뭐 혹시 질문 없어? 나도 지운 거 나갈게. 뭐가 말이 안 돼? 아신 거죠? 네. 왜 화장실 가고 있어요? 빨리 갔다 와. 마음이 들었어. 야, 너네 히터 틀었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지? 에어컨 좀 틀면 안 될까? 에어컨 좀 틀잖아. 야, 거기 에어컨 좀 틀면 안 되니? 네. 야, 그리고 이거 희라 쌤이 주시는 거야. 여기 에어컨 좀 틀어. 자, 한번 쭉 보라고 희라 쌤이 아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거 영재 했던 거 이거. 네, 맞아요. 한번 쭉 다시 보세요. 똑같은 사람 빨리 넘겨줘. 빨리 넘겨주라고. 야 이거 기억나 솔직히 이거 기억나 아 이건 기억나 아 이거 기억나 기억나. 아 이거 찍어서 맞췄었는데 나도 날 거꾸로 말했지 우리가 못 봤지. 풀어보기만 했지. 너랑 풀어봤어? 나도 풀어봤어. 우리 2차 이렇게 풀어봤어 일단. 아니야 2차 풀어봤어 근데 실전 2차 문제 나면 100개 풀어봤어. 기억이 안 나. 실전에 안 갖고 왔어. 여기 진짜 너무 진짜 기억이 안 나. 모든 점이 해가지고. 발견술 버리지. 네, 또 하나 부탁해요. 6개 줬는데 분명히. 아, 7명이에요. 저기 7명이에요. 나 이거 영재군도 안 썼는데. 책임인 거야. 뭐야? 몰라, 나 영재군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나 영재군 시험 볼 때 이걸 안 썼어. 와, 발견술이다. 봅시다. 코리아 발견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냥 여러분한테 유용할 것 같은 것만 추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작년 기출 문제 받은 거 경남과고 기출 문제 경남과고 기출 문제 받으신 거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기에 2-3번 보면 풀이는 제대로 했는데 제가 그 조건을 잘못 보고 풀다가 B의 조건을 안 보고 답을 적어놔서 그러면 18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6개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B가 2A잖아요. 근데 이게 주사위 1, 2, 3, 4, 5, 6을 던진 경우니까 A가 1, 2, 3만 가능해. B가 6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1, 1, 2, 1, 2, 3, 3, 1, 3, 4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니 이게 A, C예요. A, C. B는 걸려 있으니까. 네. A, C가 1, 1, 2, 1, 2, 3, 3, 1, 3, 3, 3, 4 이렇게 6개 만듭니다. 그 답에 18개 돼 있었는데 제가 그 B 조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답을 적는 바람에 네? 24년 경남과고 문제. 왜 한거야 뭐냐? 한과형은 세종이랑 공통 출제했잖아요. 한성 아니구나. 아 세종이네. 한성이랑 세종. 한과형 문제. 한가영은 안 갑자기 왜 그런 좋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 받은 문제 봅시다. 아제 2학년 정도 집에 오는 오늘 받은 문제 한번 해봅시다. 말하지 말고 앞에 봅시다. 말하지 말고 앞에 봅시다. 자 1번에 창의석 1번은 문해력이 떨어지셔서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이 공통 부분이 없는 두 쌍의 학생들은 예측된 순서대로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죠? 공통된 부분이 없다. 그죠? 그런데 두 쌍의 학생들이 예측된 순서, 연속된 순서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 A, E, C, B 순서대로 했더니 연속하지 않은 순서가 맞는 두 쌍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순서가 맞았다고 치죠. D, A, E가 순서가 맞았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D, A가 순서가 맞고 A, E가 순서가 맞는 거죠. 이거 두 쌍이죠. 근데 뭐야? A라는 공통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A라는 공통 부분이 있는 두 쌍.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어. 중간에가 끼어있다는 얘기고 없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순서가 맞는 애는 D, A, E, C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잡아본다고 치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창의사고 1번은 문제를 이해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순서와 순위가 나오죠. 마치 너네 그 야구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순서랑 그 숫자 맞추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1, 2, 3 하면 뭐 원스트라이크 원볼 이렇게 하는 그 게임 있죠. 그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순서와 순위. 그죠? 근데 순서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번은요 순서와 순위가 있다고 치죠. 순서가 더 좁은 의미예요? 순위가 더 좁은 의미예요? 순위가 더 좁은 의미죠. 그러면 순위로 먼저 골라놓고 시작했다고 쳐봐. 그러면 더 좁은 데서 더 넓은 데를 쳐다보겠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문제 풀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면서 체크해야죠. 그래야 골라낼 수 있죠. 좁은 것만 먼저 꺼내놓으면 더 넓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만족하는 애를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순위가 맞는 애를 체크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맞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뭐뭐 가능해요? 뭐뭐 가능해요? DA랑 EC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해요? DA랑 CB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거 바로. 그 다음은 뭐 가능해요? AB하고 CB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맞아요? 지금 떨어진 순서가 맞는 건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열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가능한 게 D, A, E, C, B거나 그죠? D, A, B, E, C거나 D, B, D, A, E, C. 그러니까 D, A, E, C는 이 순서대로 그냥 한 몸이야. 같이 다니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배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A랑 CB가 묶여있는 경우는 DA, CBE 그리고 DA, ECB 그 다음에 ED, ACB 마찬가지로 세 번째 AECBD AEDCB DAECB가 있죠. 이렇게 9가지가 전체입니다.
이거 이상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따져보면 돼요? 순위를 따져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전체 경우를 펼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요. 순위는요, DA22를 제외하고 DA22와 두 명의 순위가 맞는 것을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명의 순위가 맞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뭘 찾는다고요? D, A, E, C, B와 순서가 두 개가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순서 펼쳤고 그 다음에 순위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D, A, E, C, B 봐봐. 얘는 제외해야죠. 이건 다 맞는 거니까. 그죠? 그럼 D, A, E, C, B니까 D, A가 맞아서 얘는 맞네요.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D, A, E, C, B 얘는 하나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맞아. 얘는 맞아. 두 개가. 그 다음에 얘도 DA 맞고 얘도 맞아. 그죠? 얘는 안 돼. 얘는 맞아. 그 다음에 얘도 안 돼. 얘는 맞아. 얘는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순위로 체크하고 나면 이렇게 4개로 줄어듭니다. 물론 얘는 아니겠죠. 다 맞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도 하죠. 이제 뭘 체크해야 돼요? 이제 뭐랑 체크해야 돼? A, B, C, D, E와 하나도 안 맞는 거 체크해야죠. 이 처음에 문제 줬을 때 A, B, C, D, E가 하나도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A, B, C, D, E 얘는 하나도 안 맞네요. 그 다음에 A, B, C에서 걸렸죠? A, B, C, D, E 얘는 안 됐고 A에서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게 E, D, A, B, C 하고요. E, D, A, C, B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요, 그 D, A, E, C, B요. D, A, E, C, B는 A, B 순서가 맞잖아. A, B랑.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또 A, B 순서는 안 맞아야 되는데 얘가 순서가 맞아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답이죠. E, D, A, C. 그래서 답은 E, D, A, C. 지금 문제 푼 순서를 보면요, 그 전체를 다 더 넓은 조건으로 다 펼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거 다 사용했죠. 문제에서 그 DACB와 ABCDE에 관한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걸러내니까 한 개만 남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뭐 ABCDE 해서 막 그죠? ABCDE 해서 5팩 해가지고 하시면 120개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워도 되긴 하겠죠. 근데 언제 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한 조건을 가지고 펼치면 9개가 전부.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2개 비교하면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고 요거 때문에 틀리신 분 2개 치긴 하셨습니다. A, B 요 순서 맞는 거 체크 안 해서 D, A, B, C랑 E, D, A, C, B가 2개가 맞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틀렸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1개 안 쓰나 2개 안 쓰나 뭐 틀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 점수를 좀 더 받아가긴 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이건 이거고 2번에 문제에 분명히 그어져 있잖아. 4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했대요. 근데 답을 막 2개만 보고 3개만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4개 조건 다 고려했으면 4개 조건에 이거는 제일 뭔가 영향을 안 줬는데? 라고 싶은 애가 있으면 걔를 맨 마지막으로 빼면 되죠. 삭제할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2번 설명할게요. 1번은 빨리 회의하세요. 필기 나가셔보죠. 아니면 이제 풀이 들어갔으니까 혼자 한번 풀어봐. 혼자 풀면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요, 지금 조건이, 그죠? 대기기간, 신장 조직 적합도, 중증도, 나이죠. 나이는요, 이게, 나이는, 물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이식해 주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이식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어린 친구한테 주는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린 사람한테 이식해 주는 게 고령하니까 노이는 거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주야 너의 생각 알겠다. 아니 여기 지금 주어진 대로 푸셔야죠. 이거 무슨 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뭐 하시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아니면 이게 지금 나이라고만 나오지 뭐 나이가 많다 적다에 관한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면 조건 보시고 나이가 적은 순이 더 빠른 건지 나이가 많은 순이 더 빠른 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아이를 체크해야죠. 한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려면 나머지 애들은 다 같은 애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적합도 하나 해보세요. 적합도와 중증도는요 적합도가 앞섭니다. 적합도가 앞서요. 이거는 뭘 비교해보면 되냐면 1, 3순위를 비교해보면 적합도가 높은 사람이 대기기간도 짧고, 그죠? 뭐 중증도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식을 받잖아요. 1순위로, 그죠? 그래서 얘가 적합도와 중증도를 비교하려면 1, 3순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교하려면 나이와 중증도를 비교해보면 얘를 2, 3순위를 비교해보면 나이가 어려서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증도와 대기기간은요 중증도와 대기기간은 3, 4순위를 보면 됩니다. 3, 4순위. 더 중증이면 대기기간에 상관없이 빨리 받더라. 근데 왜 초등학교랑 중증도가 일상수? 읽어봐요.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배열하면 신장 적합도가 제일,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중증도가 심할수록, 대기기간이 길수록이라는 조건을 알게 됩니다. 신장 적합도가 1, 3순위인 게 왜요? 지금 나머지는 다 3순위가 1순위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1순위가 된 거야? 신장 적합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증 환자 수와 확실히 기증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다른 의미예요. 이 환자가 받으면 이 환자는 못 받아. 그럼 그 아이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받으면 또 이 환자 못 받으면 둘 다 빼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탐색하면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기증 환자 수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증 환자 수, 최대 환자 수가 7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에게 나누어주는 수를 체크해야 돼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하면 벌써 그거 막 2의 몇 제곱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명을 나눠주는 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셨길래 7명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확신이 있으셔야죠. 일부러 제가 아닌 것처럼도 물어보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멘붕에 빠지셔가지고 가만히 계셔서 약간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최대 환자 수는요. 최대 환자 수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A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2, 5, 6. C는요 5, 6. 그 다음에 D는요 2, 5. 그 다음에 F는 2, 6.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몇 명이요? 3명.
그 다음에 B는 어디에서? 3에서만 받으니까 1명. 그 다음에 P가 3, 4, 7. 그 다음에 G가 1, 4, 7. 그 다음에 H가 7, 8 해서 여기서 3명. 그래서 셋, 하나, 셋 해서 총 최대는 7명. 최대 7명이고 확실한 수는요. 확실한 수는 어떻게 돼요? 2, 3, 5, 6 2, 3, 5, 6이 되는 거겠죠. 2, 3, 5, 6.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요. 경우의 수는 B는 3으로 고정.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A가 2일 때, 5일 때, 6일 때 안 받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CDF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CDF의 경로를 따져보면 OX6 OX 옆으로 쓸까요? OX6 OX6 순서대로요. CDF X는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X56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일 때는요. 앞에 보세요. 5일 때는 U2X 6X2 그냥 이거 대응하는 거예요. X26 그 다음에 6일 때는 5EX 5X2 X52 그 다음에 여기서 526 652 해서 여기 벌써 몇 개예요? 11개. 그 다음에 H가 7일 때와 8일 때로 나뉘면 여기에 이 G가 4, 1 하나 4, 1, 4, 7, 7, 1, 7, 4 해서 여기 5개. B는 영양소 안 줘? 안 줘? 무조건 제가 가져가. 그리고 5 곱하기 11 해서 5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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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답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신 분 나가세요. 정리 좀 해줘.